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말이죠. 이제 17일 때다 하고 뭐 위급하다니까 눈도장이라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공천도 이재명이가 할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들 많이 모인다고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젊은 2030 뭐 비상대책 청년분으로 뭐 임명했던 박지연이라는 그 여성은 말이죠. 가서 그 앞에서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찬스다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울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우는 모습, 낯간지러운 면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낯간지러운 면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죽하면 정유라 최서원 딸이 한마디 했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단식, 그 무슨 목적의식이 뭡니까? 목적이 진중권 교수 말 딱 그 말이 처음에 딱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가 아마 최초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앵커가 질문하니까 그거 검찰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꼼수단식이다. 그리고 상당히 웃음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들이 그렇게 정치평론가는 평했습니다. 그렇게 평 안 했다면은 그거는 정치평론가가 아니었죠. 목적이 없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합니까? 무슨 경제생활을 박탈합니까? 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외교 안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인데 국가 안보 딱 그냥 한미일 핵확장 억제 그룹을 딱 만들어가지고 격상시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데가 핵확장 그룹 한미일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에서. 그리고 갈 때마다 세일즈 하지 않습니까? 몇십 조씩 딱딱 수주하고. 왜 그럴까요? 환경이 국가 안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주를 하는 겁니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 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 이렇게 받아가지고 방산까지 수출하고 방산 수출한 거 윤 대통령이 처음 아닙니까? 자, 해가지고 폴란드 그 대통령하고 각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 방산 수출, 거기에 유럽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무기가 넘버원이다. 이런 인식 말입니다. 한국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망이 최고 전망입니다. 네. 다 윤 대통령이 훌륭한 외교와 플러스 국가 안보에 대한 투철한 휘청휘청하지 않는 분명한 반국가 세력에게 경종까지 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암시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 멋쟁이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대통령 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 복이 제일 많은 민족입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세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자, 국민소득 말이죠. 62불인가 67불인가 되는 바로 그 기아선상에서 헤매었던 대한민국. 보릿고개에 맨날 굶어서 죽는다고 신문에 나는 게 사회면에서 몇 명이 어디에서 굶어서 모녀가 죽었다. 누구 뭐 부녀가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이런 신문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1960년대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훌륭한 영웅 대통령께서 나는 그분을 영웅으로 칭합니다. 박정희 영웅께서 영웅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먹고 사는 것 이거 산업화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민족 중흥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났죠.
지금 말이죠. 혹자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서거를 박 대통령께서 하시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를 이어서 이 지금 이루어놨던 박 대통령이 이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났던 이런 대한민국을 갖다가 말이죠. 운용을 하는데 모든 헌신해서 물가도 딱 한 자리로 잡아놓고 이 대한민국 한강 보십시오. 그전에는 한강이 말이죠. 홍수가 많이 졌거든요. 이거 다 준설하고 88 올림픽 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88 올림픽은 다 공사해 놓으니까 노태우가 와서 쭉 하고 빵빠레 울렸지만 노태우는 별로 관계 안 했어요. 예. 지금 제일 역할하는 분은 88 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장본인입니다. 예? 나를 밟고 가라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를 밟고 가라. 예. 노태우에게 나를 밟고 가라. 노태우는 자기가 항상 같은 동기였지만 노태우가 전두환 대통령을 항상 의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봐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들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들입니다. 네. 이 참 산업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참 훌륭한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팔팔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대통령 부자입니다. 물론 나쁜 대통령도 있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불유쾌한 대통령들도 많지요. 그러나 거기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왔느냐. 이 민주당이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한다. 민주당 원로들이 탁 찾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했던 분들 쭉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얼굴은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들 아마 나타난 모양입니다. 강제 입원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전화라도 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를 어떻게 겁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명분이 있어야 전화를 걸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씨가 목표 없는 단식을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전화라도 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안 온다고 찡찡거리고 그 민주당 그 친명계들 난리 쳤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말이야. 아니 왜 그 단식이 그게 좋은 겁니까? 단식은 분명한 의지가 목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단식한 분들 보면은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지금 여당들 이렇게 보면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정현 대표라든가 다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명분을 갖고서 이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은 뭡니까? 벌써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단식을 왜 했을까요? 하니까 그거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 안 받으려는 꼼수 단식이죠. 바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는 좌파죠. 원래 정의당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들었지만 말이죠. 그분은 진짜 좌파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좌파입니다. 나라를 목표를 두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방향은 같이 가면서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야 양날개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좌파지만 진중권 교수 같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예? 조정훈 의원처럼 좀 합리적으로 야당이지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 좌파라고 그럽니다. 예. 합리적 좌파가 민주당은 원래 많았던 데가 민주당인데 지금은 보니까 친명계들은 말이죠. 합리적인 뭐 친명계뿐이 아니고 민주당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합리성이 없어요. 맹신적. 예. 막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의 정치는 국민들이 선택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의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로들은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한때 모았는데 그 입 대충 그 키워드가 그겁니다. 이 대표 개인과 당 문제기 이전에 국민의 문제니까 당에 이 대표 강제 입원을 권했습니다. 이건 당 이름으로 단식을 하니까 이거 살려내라. 이거 그냥 이 강제 입원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채정 전 의원은요. 이분들이 사실상 진정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이재명이가 나라를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가 어떤 목표가 훌륭했다면 이분들이 17일 만에 찾았겠습니까? 진작 단식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찾았죠. 근데 이분들이 왜 17일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이 친명계들은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물론 지금 단식 당사자니까 제가 17일 돼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일 만에들 찾았어요. 임채정 전 의원 국회의장들 대부분들이 말이죠. 그게 왜 이렇게 늦게 찾겠습니까? 단식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날 찾아갈 정도가 돼야 당 원로들이 찾아갈 정도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단식의 목표가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17일이나 단식 17일이나 돼가지고 찾았다는 것은 단식의 목표가 흐릿했다.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체면상 그러니까 우선 당의 문제니까 지지자들과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이 대표 강제 입원을 강하게 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빨리 단식을 중단시키자면 큰일 난다. 살아야 무슨 싸움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야 무슨 싸움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문희상 씨다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희상 씨는요. 공수처법 한다고 이 의사봉을 들고 화장실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민주당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단식을 그만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술을 써라 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 원로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단식 정국을 둘러싼 극단을 끝내려면 민주당 내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결단 내려야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뭐라고 그러냐. 이 대표 건강이 한계상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이 대표를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표 목적은 다른 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재명의 요구는 애초에 여권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제안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풀릴 내용이 아니다. 이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네, 이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여권의 반응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가 단식이 야권의 통합력과 구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그 점을 성과로 알아두고 그대로 단식을 스스로 접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접으면 자신도 안 좋고 민주당도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당이 먼저 나서 물밑대화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있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이 양반은 항상 찬시스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런 얘기 있지만 그런 건 옆에서 귀도 안 들어갑니다. 예. 양당 원내대표끼리도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내건 조건들 중에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내대표라는 이 야당 원내대표라는 박 대표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이재명이나
박 대표나 뭐 둘이 비등비등합디다. 네. 나는 또 그 원내대표 하는 박 대표가 우리가 과거에 그 정치 평론할 때 상당히 온건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박 대표 칭찬을 저 원내대표 대회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길래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조금 원내대표가 이분이 됐으니까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에이 민주당 아직 몰랐느냐고 말이야. 민주당 그 사람 아무리 얌전해도 그건 그거라고 말이야. 하면서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뭐 욕 먹은 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이상민이라든가 이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사고가 바르죠. 사고가 반듯한 분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좌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숨을 쥐고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 조홍천 의원은 또 잽싸게 갔더군요. 비판은 해놓고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두 번째는 안 가겠죠. 네. 공천이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이 공천권을 딱 쥐고 원거리 딱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 정무석 등이 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요,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마찬가지로 명분이 없어요. 가서 뭐를 중단을 권하는 걸 이미 다 말로 했는데 간들 뭐가 그거 하겠습니까? 이재명의 목표가 뭡니까? 단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냉정해집시다. 진중권 교수의 말이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딱 이 단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 두 분이 얘기한 게 그분들 다 좌파들 아닙니까? 예?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하고 민주당 비대위원장 한 분 아닙니까? 예. 저 진중권 씨는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의원 쭉 했던 분 아닙니까? 원래가 좌파들인데 좌파라도 건전좌파, 합리적 좌파다 이거예요. 예. 이분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예. 항상 민주당 편을 많이 들었던 분들인데 벌써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이 단식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이다라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우리는 깊이 의미를 해봐야 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전 국회의장들이 강제 입원을 시켜라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한 말입니다. 생명은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인간적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에고이스트란 얘기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자기 생명을 존엄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 생명의 존엄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예. 자, 스스로 이제 단식에서 끝내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에서 원로들의 말대로 민주당 원로들의 말대로 당장 강제 중지시키고 강제 입원시켜라. 이 얘기가 가장 정답인 듯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